저자 수 클리볼드는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역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석사 학위를 딸 때는 아동 발달과 아동 심리 과목들이 필수였죠. 때문에 순진하게도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단련된 직관이 있으니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둘째 딜런을 낳을 땐 더욱 자신감이 붙었죠. 이렇게 수의 둘째 아들 딜런은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상한 부모, 형과 함께 자랍니다. 이것이 언론이나 대중들이 주목했던 가해자 딜런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사랑받고 자란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저자는 평소 딜런이 좋아했던 종이접기를 보고 종이장처럼 평범한 것이 몇 번 접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모양이 되는지, 어떻게 한순간에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지 늘 경탄했었다고 하는데요. 콜럼바인 총격 사건 이후에 저자의 삶은 마치 종이접기와 비슷하다고 표현합니다. 평범하고 사랑스럽던 아들 딜런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정신의학자 프랭크 옥버그 박사는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대신 사건에 대한 토론을 확대해 나가라고 조언한다. 원인을 지나치게 쉽게 짚어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일만 삼가도 큰 진전이다. 책에 나온 정신의학자 프랭크 옥버그 박사는 사건 당시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데요. 실제로 대중들을 자극하기 위해 원인을 지나치게 쉽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죠. 콜럼바인 충격 사건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교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딜런에 대해 사악함을 타고난 나쁜 씨앗이었다거나 아니면 도덕적 지침 없이 막 자랐다고도 말했죠. 과연 10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순전히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나 양육만의 결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저자의 친구 신디라는 인물이 보낸 편지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디는 자신의 암울했던 청소년기에 대해 고백하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딜런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야 해요. 친구나 동지가 옆에 있어줘야 했는데 분노와 우울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달래줄 친구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대상이 부모가 아닌 친구로 바뀌죠. 부모가 아무리 친구처럼 대해줘도 아이들에겐 그저 부모일 뿐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공감하며 달래줄 친구인데요. 안타깝게도 저자의 아들 딜런에게는 달래주는 친구가 아닌 분노와 우울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한 친구 에릭 해리스가 있었죠. 이에 부합하게 심리학자 앤드류 솔로몬은 이 사건을 검토한 후 에릭 해리스는 살해 성향 반사회성 격장애, 그리고 딜런 클리볼드는 자살 성향을 가진 우울증 환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소년이 상보적인 필요 조건이 된 거죠. 친구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울함에 빠져 죽고 싶었던 딜런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친구 에릭을 만나 죽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딜런의 방에서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항우울제가 나왔고 자살 계획을 적은 일기장, 그리고 총기와 폭탄을 실험한 동영상도 발견됩니다.